길가에 앉아있는 거지가 부자가 되는 삶에서 단 5번의 결정만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5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결핍 속에서 사는 사람과 풍요 속에서 사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혈통이나 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선택, 그리고 규율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이 영원한 선고라고 믿지만 진실은 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내려지는 지속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평범함을 부로 바꾸는 5단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적용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부나 모든 실패가 심어지는 토양입니다. 바로 거기 가장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품고 있는 믿음 속에서 부를 향한 모든 여정이 시작되거나 끝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 부족이나 기회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비옥한 땅, 즉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동기부여되어 계획으로 가득 차 일어나지만 의심 하나만 생기면 내가 충분히 잘할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커피는 더 이상 맛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동기부여는 증발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정신적 정원에 자라는 잡초를 즉시 뿌리 뽑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죽은 뛰어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재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한적인 믿음이 사슬이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운이 없었어. 인생은 불공평해.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문장들은 영혼이 반응하기에는 너무 약해질 때까지 한 방울씩 증류된 독과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만이 가진 것, 즉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을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 내적 지배 능력입니다. 한 편집자에게 굴욕을 당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가 낭만적이고 유치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한 채 편집실을 나왔고 그의 말은 마치 선고처럼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값싼 하숙집방에 누워있을 때 제 마음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옳을지도 몰라. 내가 뭐라고 그렇게 높은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때 앤드류 카네기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을 반영합니다. 실패를 보여주면 실패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확신을 보여주면 힘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저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이 도전받고 싸우고 이겨내지 않고 제 안에 자리 잡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질문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만약 성공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경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일 더 잘 준비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간단한 변화는 마음이 변명이 아닌 해결책을 찾도록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감, 규율, 그리고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양육될 때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필수적이라고 발견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시각화입니다. 눈을 감고 만들고 싶은 삶을 자세히 볼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하여 기회를 찾고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길을 찾습니다. 거의 마법 같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신경과학입니다.
씨앗을 심고 싹트기 전에도 땅 밑에서 무언가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복과 확신으로 이 토양을 양육해야 합니다. 긍정 확언은 생각을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매일 확고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결책을 찾는다.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거짓처럼 느껴질지라도, 특히 거짓처럼 느껴질 때,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일관되게 반복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반복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하던 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강견을 듣고 단 하나의 가르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성공의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으며 자신의 회사를 세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10년 후 그 남자는 주에서 가장 큰 냉동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끈기 있게 자신의 내면 정원을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마음에 지배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율 없는 마음은 성벽 없는 도시와 같습니다. 취약하고 연약하며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돈이 더럽고 부자는 부정직하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게 죽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심어진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병든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신념을 심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큰 부는 명확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고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규율 잡힌 마음에 의해 지탱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무엇을 공부했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싶다면 이 간단한 변화로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즉시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질문은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을 만듭니다. 한때 멀리 떨어진 꿈에 불과했던 부가 당신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목표는 정체에 대한 조용한 초대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완전히 무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직면할 용기가 있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는 오직 자신의 두려움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높이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만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배를 차갑게 만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 당신의 숨을 무겁게 만들고 손에 땀을 쥐게 하며 당신의 마음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게 만드는 그런 목표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진정으로 큰 목표는 독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커지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인 동일한 사람으로 당신을 위협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목표에서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 자신의 한계와의 대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앤드류 카네기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성취 철학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보장도 없고 월급도 없고 그것이 수천 명의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제 인생의 20년을 바치라고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제안은 저를 겁먹게 했습니다. 저는 젊었고 청구서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준비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제가 저를 편안하게 만드는 도전만을 받아들인다면 제 진정한 크기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 목표는 단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얼마나 성장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의지력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은 이 목표를 매일의 협상 불가능한 작은 행동들로 나누어야 합니다. 마치 당신을 정상으로 이끄는 계단처럼 하나씩 말입니다. 13억 7천만 원을 모으고 싶어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터무니없고 멀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 금액을 연간, 월간, 주간, 심지어 일일 목표로 나눈다면 어떨까요? 13억 7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억 7,40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근무 일당으로는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전히 무섭게 들립니까?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접근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단지 이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날에도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변덕스럽지만 진정한 헌신은 폭풍 후에도 끄떡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이번 주는 힘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꿈은 정당화된 변명 아래 조금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은 거울을 보고 왜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는지 자문합니다. 좌절한 몽상가와 성공한 실행가의 차이는 간단하지만 드문 결정에 있습니다. 두려워도 하는 것, 의심스러워도 하는 것,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하는 것. 두려움이 우리를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나 그것은 말합니다. 가지마, 실패할 거야. 하지만 당신이 이 두려움에 맞설 때 그것은 거의 항상 보였던 것보다 작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두려움은 시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한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로 봅니다. 번영하는 소수는 그것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루즈벨트가 저에게 1929년 위기 동안 전략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가 국가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 파산하는 은행들, 절망에 빠진 나라. 하지만 우리는 대담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희망을 살려둔 것은 바로 이 목표들의 확고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묘한 적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입니다. 이상적인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몇 번이나 미루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겠습니다. 이상적인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성은 성찰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길은 당신이 걷기 시작할 때만 나타납니다. 당신을 불안으로 떨게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네. 하지만 그런 다음 그 목표를 작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바꾸십시오. 오늘 그 고객에게 전화하십시오. 그 첫 페이지를 쓰십시오.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비록 동전 하나일지라도 작은 발걸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과 평범함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마감일을 정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감일 없는 꿈은 환상입니다. 계획 없는 꿈은 공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큰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매일의 행동에 헌신할 때,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이 당신은 자신의 손으로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선택된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허락한다면 여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두렵게 하는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미루어 왔던 것,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 정의하십시오.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를 믿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한다면 오늘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불가피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대담한 사람들에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중한 사람들에게는 잔인합니다. 당신이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선택하십시오. 모든 몽상가의 길에는 그가 가장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이 저축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고 싶다는 느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나타나 점심 전에 사라지는 동기부여라는 마법의 불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원할 때 붑니다. 배를 조종하는 것은 규율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정을 헌신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흥분했기 때문에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피로가 찾아오고 결과가 늦어지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 열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계획도 사라집니다. 이 규율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규율은 당신 마음의 실행팔입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규율 있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성공 철학을 쓰던 몇 년 동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을 마주했습니다. 괜찮은 옷을 살 돈조차 없이 빌린 오두막에서 살아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모든 페이지는 포기에 대한 저항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하게 만든 것은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율이었습니다. 저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은 그것이 진짜일 때 당신의 기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되었을 때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5일 연속된 날 몸이 지치고 노력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규율이 시험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재능 부족이나 기회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충분히 오래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다이어트, 사업, 습관을 시작하고 멈춥니다. 그것들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편안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관용의 순환에 빠집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안 할 거야. 내일 보충할 거야. 그리고 내일은 주, 달, 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열정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지만 어려워졌을 때 그만둔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언제까지 당신 자신의 이 버전이 계속 지배적이 되도록 허용할 것입니까?
좋은 소식은 규율은 훈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게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알람 시계가 울릴 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항상 미루는 그 작업을 끝내십시오. 개인적인 약속에 대해 고정된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내적 성실성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할 때 당신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할 때 결과가 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규율을 파괴하는 환경입니다. 만약 당신이 산만함, 소음, 가십, 과도한 자극, 부정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시작하기도 전에 고갈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유발 요인을 제거하십시오.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을 가지십시오. 가능할 때마다 당신의 시간과 목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루틴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루틴은 차례로 당신 미래에 보이지 않는 건축가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날에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비 속에서, 졸음 속에서, 좌절 속에서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탁월함이 바로 어려운 날들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비범한 삶을 원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항상 저를 따라다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함정입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약속하지만 정체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은 당신이 지금 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규율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재확인됩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지만 삶은 봅니다. 우주는 응답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동안 당신은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동안 당신은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활용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통찰력을 얻었지만 행동 없는 통찰력은 단지 잠재력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운이나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보여주는 규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여정의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다음 상승의 시작으로 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의식적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개인적인 지혜와 성공의 사다리에서 또 다른 계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단 1% 더 나아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매일 단지 아주 작은 1%만.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정은 계속되고 다음 단계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십시오. 저는 거기서 당신의 발전의 다음 단계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계속 성장합시다.